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한 영상 애니메이션 VFX 제작 혁신 세션을 맡게 된 빅게임즈 코리아 최용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이 게임 엔진이긴 하지만 어, 게임이 아닌 빅게임 분야인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상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다 오프라인 렌더링 쪽 기반 베이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 기반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회사들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목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VFX 쪽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특히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렌더링 되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으로 다 만들었고요. 소리가 너무 적은 아무것도 안 나네. 아예 안 나네 소리가. 나긴 나네요 살짝.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 그다음에 자동차, 네, 지금 이게 다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퀄리티가 상당하죠. 네.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오프라인 렌더러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MR인데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또 소리가 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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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영상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건축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 그 엔터프라이즈 분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트렌드가 변하는 그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은 한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들어오고 뭐 물리기반 렌더링을 이용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리얼타임 렌더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 그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페이지에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만들게 있어서 컨셉부터 시작해서 뭐 제작, 판매, 뭐 지원 이런 것들 할 때 모두의 각자의 그런 뭐라 그래야죠? 플랫폼들이 다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네 가지 써놨는데 뭐,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뭐 첫 번째로는 뭐 복잡한 씬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거나 몰입감을 주기가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씬이 무겁거나 이러면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를 비주얼라이션 툴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일반적인으로 만들어진 그 툴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맷이. 그리고 미디어 출력 방식에 따라서 다른 툴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서 그 솔루션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까랑 똑같죠? 컨셉부터 제작 그리고 판매 지원까지 다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모든 플랫폼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큘러스, VR, AR, 그다음에 뭐 모바일 디바이스, 그다음에 PC, 콘솔 이런 모든 플랫폼들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크로스 플랫폼도 되고요. 그런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렌더러의 시대에서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 시대로 좀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보게 되면은 작업을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렌더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 씬에서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그 씬을 또 다시 렌더링을 다 하고 그다음에 렌더링된 결과물을 보고 또 수정을 하면 또 그 과정을 여러 번 겪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렌더팜을 쓰면 쓸수록 비용이 늘어나죠. 그리고 오프라인 렌더링을 그 과정이 렌더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기는 뭐 피드백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리얼타임 렌더링은 이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죠.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 향상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리얼타임 렌더링 퀄리티가 그 오프라인 렌더링을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레이트레이싱 기술, 그다음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기술이죠. 영상 쪽에서 그 오프라인 쪽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쓰고 있었지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들어오고 물리 기반 렌더링이 되면서부터는 오프라인 그 리얼타임 렌더링에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에서도 퀄리티 향상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몰입감 있는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VR이라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치죠. 건축을 만들 때 보통 CAD로 돼서 CAD 데이터 2D 도면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라든지 어떻게 만들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3D 그 맥스나 마야 같은 거 써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대충 그걸 보고 렌더링을 걸어서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조감도라든지 뭐 아이소메트릭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얼타임은 만든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렌더링 굳이 하지 않아도 몰입감 있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타임 렌더링 되는 모습을 클라이언트하고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뭐라 그래야죠? 전반적인 입체감들을 이제 그 안에서 보면서 컨텐츠 제작을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굉장히 올라가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자팔이라고 그 몬트리올에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가 원래는 오프라인 렌더링을 이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보통 오프라인 렌더링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52부작의 TV판 시리즈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 쪽에 계시다가 이제 리얼타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첫째로 좋은 점이 렌더팜을 쓰지 않아도 좋다. 안 해도 되는 거. PC 한 대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렌더링 타이밍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반영돼서 TV판 시리즈를 만들기엔 아주 적합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물이고요. 그래서 영상 쪽이나 애니메이션 쪽은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이 도입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선거 방송인데요. MR이라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뭐 VR, AR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CG로 되는 것들은 다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된 거예요. 이런 선거 방송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MBC에서 한 드라마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캐릭터들이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서 파라곤이라고 어셋들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셋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렌더링해서 합성한 그런 지금 결과물입니다. 지금 파라곤 캐릭터죠. 이거 렌더링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제작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그 데이터를 쳐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리얼타임 렌더링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언리얼 엔진이 그런 기능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거는 이제 도입 트렌드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 이제 조사한 내용들인데 업체들이죠. 프로덕션에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들 비율이 8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제작하는 시간을 줄이고 단축하고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 그만큼 비용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은 이걸 굉장히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기를 원하고요. 실제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쓰고 계시는 데도 있고 R&D 하고 계시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을 하려고 했던 회사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9%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 비율이 더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통한 AEC라고 해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분야의 혁신이라고 좀 했는데요. 뭐 건축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영상 제가 틀었는데요. 그 예전에는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건 다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보고 계신 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퀄리티를 내시려면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는 V-Ray로 렌더링 걸고 GI 만들고 포톤 만들고 다 하셔야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리얼타임 렌더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건축, 실외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니까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물이 지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리얼타임 렌더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빔 데이터나 이제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컨셉부터 시작해서 뭐 시뮬레이션, 건축, 판매, 마케팅, 건축물 관리 이런 식으로 제작을 순서대로 하시는데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몰입감 있는 디자인, 제가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비주얼 기반 커뮤니케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버추얼 판매, 디지털 트윈스,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만들 때 VR 에디터가 있어요. 그래서 VR 에디터에서 CAD 데이터, 예전에는 이 단계가 이제 2D CAD 데이터로 다 했었는데 3D로 그 공간을 VR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에디터로 직접 이 정도 그 CAD 데이터로 3D를 만들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펜스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측을 해가지고 딱 거기다 만들어서 넣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뭐 펜스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계단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거 실제로 보면서 사이즈를 재가면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더 뭐랄까 건축 디자인을 한다거나 만들 때 좀 더 편리해졌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옆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3D로 만들어진 것들을 클라이언트하고 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오프라인 렌더링에서는 다 렌더링 된 거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어디 고쳐달라고 하면은 또 고친 걸 또 해서 렌더링 해서 또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차길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미리 그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이 공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랑 같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3D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언리얼 엔진의 리얼타임 렌더링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영상들처럼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버추얼 판매라고 해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이러면 예전에는 모델하우스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그 세트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VR 같은 그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오큘러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가구 같은 것들도 자기가 커스텀하게 자기가 사고 싶은 이케아나 이런 데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런 가구들을 놓으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것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해서 소비자가 보고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죠. 국내에도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나 뭐 공장 단지라든지 뭐 신도시라든지 3D로 이렇게 그 만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관리하려면 뭐 도면 보고 막 했었잖아요. 여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그 위치를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스마트 시티처럼 어떤 특정 도시에 어디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3D 데이터로 보면서 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또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3D로 직접 보면서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보니까 관리 차원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의 파트너사들인데요. 굉장히 많죠. 그 엔터프라이즈 분야 전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뭐 자동차 회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장난감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구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걸 가지고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PPT가 만들다 보니까 4기가가 넘어가지고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개로 쪼갰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언리얼 엔진의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프라이즈 전반적인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언리얼 엔진에 대체 무슨 기능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언리얼 스튜디오라고 좀 전에 세션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언리얼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데이터 스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다 오프라인 렌더러로 다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리얼타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리얼타임 렌더링 쪽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프라인 쪽 작업을 많이 했었다가 이제 리얼타임 이제 게임 분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많이 다르잖아요. 개념은 비슷한데 쓰는 기술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써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엔진에서 뭐 어셋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뭐 텍스처 매핑하는 거, 머티리얼 세팅하는 거, 환경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캐릭터들 뭐 움직이는 거 세팅하는 거, VR 세팅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스미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 3D 맥스에서 만든 씬들이 있죠. 만약에 건축물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델링, 라이팅,
맵핑, 머티리얼 이런 그다음에 카메라, 워킹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라이노 3D, 스케치업, 그다음에 레빗 이런 데 카티아 이런 데서 설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익스포터를 통해서 한 방에 엔진으로 넘겨줍니다. 네, 그걸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맥스에서 만든 아까 설명드린 카메라 세팅한 거, 라이트, 그다음에 머티리얼 세팅한 거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은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노드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3ds max에서 만든 머티리얼은 노드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노드 베이스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만든 뭐 블린 쉐이더, 퐁 쉐이더 뭐 이렇게 만드시면 그거를 언리얼 엔진 쉐이더에 맞게 노드 베이스로 코팅을 해줘요. 자동으로. 신에서 만든 것들, 오브젝트 배치한 것들, 카메라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싹 한 방에 그냥 넘겨줍니다. 네, 이래서 이 데이터 스미스가 굉장히 편리한 툴이고요. 초반에 언리얼 엔진을 다루실 때 그런 일일이 다 세팅해야 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건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엔진 게임 쪽에서도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배경 만드실 때. 그래서 데이터 스미스는 네, 그런 거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스미스는 그 언리얼 스튜디오 베타를 신청을 하시면 그 런처에 이렇게 플러그인하고 데이터 스미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은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터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터를 설치를 하시면 3ds max에서 씬을 만들어 갖고 전체 씬을 익스포트해서 u.datasmith로 보내겠다 하면은 데이터가 한 방에 넘어가고요. 그 넘어가는 거를 잠깐만요. 넘어간 거를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미스로 설치하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데이터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엔 시네마 4D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포맷도 델타젠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맥스나 이런 데서 캐드 데이터 같은 것들에서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올 파일스에서 눌러서 데이터 스미스 .u 데이터 스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데이터 스미스 맥스에서 아웃풋 나온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시면 지금 이렇게 예정으로 이제 가상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맥스에서 배치한 씬들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메시도 있을 거고 머티리얼도 있을 거고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 막 그러잖아요. 언리얼 엔진은 이렇게 머티리얼 열어보면 다 노드 베이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포팅을 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데이터 스미스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시퀀서라는 겁니다. 저희는 언리얼 엔진에는 시네마틱을 만들 때 이 시퀀서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 시퀀서는 한번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 시퀀서 그 예제거든요. 이 예제는 에픽게임즈 런처를 설치해 보시면 학습 탭에 시퀀서 데모가 있습니다. 데모를 설치해서 받으시면 이거를 열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시네마틱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여기 보시면 시네마틱이라고 있는데 여기 레벨 시퀀스 그다음에 마스터 시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레벨 시퀀스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시퀀서를 미리 열어놨는데요. 시퀀서를 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샷이 있잖아요. 영상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실 때 보면 샷별로 여러 작업자분들이 나눠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들고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만들고 막 여러 명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레벨 시퀀스라는 걸 이용해서 각자 맡은 샷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보시면 그래서 이 레벨 시퀀스 안에 들어가서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그 다음에 캐릭터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세팅도 할 수 있어요. 라이트도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라이트를 뭐 켜고 끄고도 할 수 있고 밝기라든지 색깔 같은 것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드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벨 시퀀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레벨 시퀀스에서 앞으로 넘어가면 마스터 시퀀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시네마틱에서 마스터 시퀀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스터 시퀀서는 뭐냐면 방금 이렇게 레벨 시퀀서 이제 각자 작업한 시퀀스 샷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위치에 이 샷을 배치를 할 건지 조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샷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필요하면 사운드도 넣기도 하고요. 배경 사운드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페이드 트랙이라고 해서 그 샷들이 넘어가는 것을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것들이 다 샷들이 하나씩 이제 만드는 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혹시 열어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시네마틱 샘플을 받고 싶으시면 런처에서 받아서 꼭 한 번씩 열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퀀서가 좋은 점이 시네마틱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레벨 시퀀서 하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상을 그 제작 툴을 쓰셔서 만드실 때 보면 커브 에디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기 이 시네마틱 툴인 시퀀서에도 커브 에디터가 이렇게 있어서 뭐 카메라면 카메라, 캐릭터면 캐릭터, 라이트면 라이트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 에디터를 이용해서 뭐, 뭐, 뭐 소리를 그 커브를 이용해서 볼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트를 부드럽게 켜지고 꺼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커브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에 가보시면 모드에 시네마틱이라는 탭이 있어요. 시네마틱 탭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네 카메라 액터라는 게 이 시퀀서를 만들면서 새로 추가된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는 기존의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던 카메라랑 좀 다르게 영상 쪽에서 어디 갔지? 영상 쪽에서 쓰시는 카메라 일반적으로 쓰시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여기 디테일에 가보시면 이 카메라에 대해서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렌즈부터 시작해서 뭐 12mm, 30mm, 50mm 막 있잖아요. 카메라들. 그런 것들에 실제 영상 쪽에서 촬영할 때 쓰시는 옵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용하시면 되게 좀 사실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실제 카메라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릭 레일이라고 해서 그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바닥에 레일 같은 거 깔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lt키 눌러서 이렇게 만들면 들어가고요. 이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고 싶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카메라 릭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 카메라에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이 포지션 값을 이용하면 이렇게 카메라 따라갑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미지비라고 뭐 있는데 카메라 리크레인이라고 이렇게 크레인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이 카메라 붙이듯이 똑같이 붙일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여기 시퀀서에다가 붙여가지고 여기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네마틱 영상을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 만들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시퀀서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마티네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 마티네는 이제 이 시퀀서로 이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서를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4.23에서 시퀀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있었는데
뭐 3개의 뷰 모드를 지원한다거나 다양한 프레임 옵션이라든지 리타임 툴 추가된 거, 그다음에 트랜스폼 툴 생긴 거, 그다음에 사용성에서 이제 개선된 뭐 이런 뭐라지 커브 에디터라든지 뭐 이런 거 트랙 추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4.23에서. 자,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다들 아직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원래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은 오프라인 렌더링 쪽에서 사용했던 기술이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언리얼 엔진에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들어왔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트롤 데모인데요. 보시면 지금 반사되는 거라든지 지금 이게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사실 이게 왕관에 보면은 그 메탈의 질감이 주변을 이제 반사를 하거나 리플렉션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이런 효과들을 레이트레이싱 없을 때는 페이크로 만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진짜 정말 사실과 똑같이 예, 그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세상에서 빛이 움직이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교한 렌더링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나 CG, VFX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기법입니다. 4.23에서는 이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이제 대폭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하고 안정성하고 퀄리티 향상을 이제 위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다이렉트X 12 지원을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레이트레이싱 하면 생각나는 게 디노이저잖아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스 기능에 대한 디노이저 퀄리티 향상을 이번 버전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퀄리티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업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 랜드스케이프 지형 중에서 데모가 카이트 데모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오픈월드 씬이 있는데 걔를 2080 Ti로 측정했을 때 퍼포먼스가 지오메트리 업데이트 시간이 2ms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가 500MB를 먹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안 됐었던 건데 계층형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를 레이트레이싱에서 이제 되도록 됐고요.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먼스 때문에 이제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하고 스켈레탈 메시 지오메트리에 월드 포지션 옵셋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그리고 영상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원했던 거죠. 서브서피스 머티리얼 사용해서 이제 투과되는 효과도 레이트레이싱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SSS 쉐이더 쓰시잖아요. 그래서 스캐터링 반투명되는 부분,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부분이 전에는 레이트레이싱에서 처리가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피부 쉐이더 같은 거 쓰실 때, 그다음에 도자기라든지 이런 쉐이더 만드실 때 SSS 쉐이더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서도 지원하고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럴 메시도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게 이제 합성인데요, 합성 툴인데요. 뭐 컴포저라는 툴이 있긴 있었지만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저희 그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샘플인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크로마키된 영상을 합성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MR인데 실제로 이렇게 리얼타임 렌더링 된 걸 합성해서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제가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저기 복도에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많이 어디서 뵌 분이죠? 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크로마키 영상을 만들어서 합성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직접 에디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 버추얼 스튜디오는 에픽 게임즈 런처에 가보시면 샘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학습 탭에 가보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열어보면 얘가 지금 크로마키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랜으로 그냥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키 된 영상을 이용해서 합성 작업을 하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걸 지원하고 있냐면 이 영상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안돼. 네. 이렇게 크로마키 된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은 여기 보시면 그 크로마키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린 스크린 데이터 값을 빼줄 수 있는 쉐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받으시면 이게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열어보면 저에게 그 미디어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보시면 키 컬러라고 있어요. 키 컬러라고 있는데 이 컬러를 이용해서 크로마키를 빼는 거예요. 녹색 그거를 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크로마키에 따라서 그린 스크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색 선택 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이 컬러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그 그린 스크린이 바로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영상에서 합성을 한다거나 CG하고 이렇게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샘플을 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이게 뭐냐면은 마야를 이용해서 보통 애니메이터 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소리 좀 줄일게요. 마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갔네요. 좀 넘겨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마야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보면 세컨더리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클로즈라든지 이런 물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마야에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기가 어려운데 이 라이브 링크라는 걸 이용하면은 마야랑 언리얼 엔진하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듀얼 스크린이라든지 스크린 쪼개가지고 한쪽은 마야에서 작업을 하면서 실제 리얼타임 렌더링에서는 어떻게 렌더링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얘는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보실 수가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그 업체들에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짜로 만들잖아요. 근데 게임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는 애니메이션들을 다 쪼개서 작업을 하고 걔를 합쳐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영상이나 모션 캡처들을 보통 영상 쪽이나 VFX 쪽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통짜로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굉장히 길게 만드시잖아요. 모션 capture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리얼타임에서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씬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버거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좀 줄일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게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실험 단계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프레임 레이트가 한 1000프레임짜리예요. 이거를 다 하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실제 보여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 장면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긴 씬을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쪽에 장편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셀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컨피그레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고퀄리티의 이런 그 리얼타임 렌더링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고객들에게 플랫폼에 상관없이 뭐 그 모바일 디바이스, 그다음에 콘솔, PC, 웹 이런 데에서 다 똑같은 퀄리티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디바이스의 이제 성능에 따라서 이런 고퀄리티를 돌릴 수가 없는데 얘를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서 CPU, GPU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버의 CPU, GPU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렌더링을 처리해 버리고요. 얘를 픽셀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바이스에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회전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렌더링만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카 컨피그레이터라든지 뭐 인테리어 씬이라든지 이런 걸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데서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도 픽셀 스트리밍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스트리밍은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가보시면 픽셀 스트림 데모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보시면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거죠. 인카메라 VFX. 혹시 영상 다들 보셨나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씬이 야외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거예요. 네. 원래 이런 씬들을 만들 때 그 세트장을 만들잖아요. 세트장 만들어서 그 실제 촬영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쪽에 CG들 같은 거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린 스크린 위에서 찍어서 크로마키 해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카메라 안에서 VFX까지 모두 그냥 촬영이 되도록 만든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뒤에 그린 스크린을 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다가 LED 벽을 놔요. 그린 스크린 대신에 LED 벽을 두고 그 LED 벽에서 그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 한 값을 뿌려줍니다. 화면에. 그리고 실제 카메라에다가 카메라 트래킹 해주는 장치를 달아서 버추얼 카메라하고 실제 카메라하고 트래킹을 맞춰요. 싱크를 맞춰요. 그래서 실제 얘가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뒤에 렌더링도 다 움직이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LED 화면에서 렌더링을 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포스트 프로덕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바로 최종 결과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이 씬이 이것만 실제고 여기 뒤에 있는 건 CG예요. LED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LED예요. LED 화면. LED에서 지금 보면 이게 LED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고요. 이 LED를 비추기 위해서 N디스플레이라는 언리얼 엔진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LED에다 화면을 뿌려주는 건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카메라 뷰 프로스텀에 맞게끔 지금 LED 화면에 렌더링되는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렌더링 그 카메라 뷰 프로스텀에 맞게 그 렌더링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싱크를 맞춰가지고 그 렌더링이 LED에 정확히 딱 보이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LED 벽에 그려지는 가상 세계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앞에 실제 액터가 연기를 하고 있고 그걸 LED에서 환경을 렌더링을 해서 합성을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근데 환경하고 실제 존재하는 리얼리티하고 싱크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컬러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트라든지 그다음 환경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싱크가 안 맞으면 이질감이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독이 보통 이제 감독님들이 그 뒤에 보이는 바탕이 좀 싱크가 안 맞아 이러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하나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HTTP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뒤에 배경에 컬러가 너무 밝다, 빛이 너무 어둡다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뒤에 영상 가보면 아마 있을 건데요. 어디에 있냐면 아마 이쯤에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화면을 보면서 지금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색감을 막 바꾸죠? 그렇죠? 네.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LED 화면에서 렌더링된 화면을 쭉 뿌리는 거 엔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능이 이제 엔디스플레이 기능인데 그 LED 스크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PC 한 대에서 다 렌더링해서 뿌리게 되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엔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각 스크린마다 PC에 한 대씩을 할당을 해서 각자가 렌더링할 부분들을 할당을 해서 렌더링을 처리를 해요. 그럼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고 렌더링 퀄리티도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디스플레이는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곡선, 지금 보면은 천장에 보이는 곡선 같은 게 있죠. 곡선의 천장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들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VR 스카우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감독님들이 촬영을 하기 전에 실제 그 CG 만드는 그 세계를 가상 세계로 VR 세계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뒤로 돌려볼게요.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감독님들이 여기에 이 장면에는 지금 현재 아까 100mm였네? 10mm였나? 네, 100mm 카메라를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킹을 합니다.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100mm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런 어셋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바로 어셋들을 배치하고 이런 작업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보실 수도 있고 멀티 유저 그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여러 한 환경에 지금 보면 두 명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와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이 길이를 측정하고 어떤 분은 저 뒤에서 어셋 배치하고 어떤 분은 여기서 뭐 이렇게 환경 세팅을 한다거나 그 한 환경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미리 감독님들이 안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스카우팅 하는 거죠. 그 씬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VR 스카우팅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텍스처링이라고 앞에서 대충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실제 고퀄리티 씬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영상 쪽에는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버추얼 텍스처링이라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씬이 크면 고퀄리티를 위해서 텍스처들을 엄청 고해상도의 텍스처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장수가 많아지고 뭐 4K 이상 넘어가면 메모리에서 들고 있는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건 한번 에디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에디터인데요. 버추얼 텍스처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편집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4.23부터 지원하고요. 버추얼 텍스처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버추얼 텍스처 서포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얘가 굉장히 넓은 월드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들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버추얼 텍스처로 변할 거다, VT로 변할 거다 하고 옵션이 나오고 얘를 확인을 누르면 VT로 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VT로 변환 작업을 하게 되면 밑에 VT라는 이 표시가 떠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머티리얼로 돌아가 보면 그 텍스처를 쓸 때 텍스처 샘플러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텍스처 샘플러에도 VT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러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디테일 패널에 샘플러 타입이 버추얼 컬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멀 맵도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을 하면은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이 되고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보시면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 노멀 맵도 VT로 바뀌고 샘플 타입이 버추얼 노멀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적용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팅이. 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r.vt. borders 1이라고 해서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텍스처 샘플을 한번 열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체크 문양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에디터에서 보면 지금 이게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버추얼 텍스처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격자 무늬로. 이렇게 하시면 고해상도의 텍스처를 쓰셔도 메모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월드를 만드실 때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영상 쪽에서는 보통 이제 헤어라든지 펄의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고퀄리티의 헤어를 만들고 싶고 펄을 만들고 싶다. 방법이 없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재 저희가 이것도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곧 기다리시면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솔루션도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Vlay도 언리얼 엔진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에서 씬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한 거를 지금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씬의 카메라로 바꾸고 여기 보시면 Vlay로 렌더링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에디터 안에서 이제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엔진 내에서 3D Max나 마야, 라이노, 스케치업 등으로 제작된 VR씬을 편리하게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그다음에 머티리얼, 이제 실시간으로 언리얼 엔진 워크플레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원본과 이제 스마트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언리얼 에디터에서 직접 품질이 보장된 레이트레이싱 렌더링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에서 임포트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 그리고 가능하고 최적화 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분야별 학습, 이런 해당 사항 분야에 대한 템플릿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윈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 분야에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윈모션이 언리얼 엔진의 렌더링을 가지고 렌더링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초반에 언리얼 엔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윈모션을 이용해서 몇 번의 클릭으로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샘플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환경 세팅도 하고 머티리얼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렌더링 베이스가 언리얼 엔진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언리얼 엔진을 다루실 때 좀 더 뭔가 감을 잡기엔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MR 솔루션,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 MR 언리얼 엔진 렌더링을 이용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를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 첫 번째가 제로 덴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MR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카메라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카메라와 버추얼 카메라에서 카메라에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 트래킹 해줄 수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MR을 하기 위해서 이제 CG로 만드는 것과 실제 촬영되는 것들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합성되는 것들을 되게 좀 퀄리티 있게 크로마키 데이터를 좀 더 깔끔하게 뺀다거나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거 반투명인 것들 이런 것들 크로마키로 빼주는 것들 이런 것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제로 덴시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픽소도프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들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들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던 웨더 채널에서 사용한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MR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솔루션은 언리얼 엔진 렌더링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MR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